제가 먼저 간단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윤석 목사님 보내주셔서 한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진행된 창조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귀한 종의 입술을 붙드셔서 잘 정리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 우리가 다 서로 개인적으로 친하게 교제하지 못해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뭐 제가 그 보내드린 내용 중에 이 박사님의 이윤석 목사님의 소개는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곧바로 한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윤석 박사님은 카이스트에서 경영학을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시고 삼성 SDS 뭐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일하시고 총신대에서 조직신학으로 MDBTHM PhD를 하시고 저희 뷰에서도 한 1년 정도 사모님이 공부하시는 동안 비지팅 리서치도 하시고 여기 보면 또 몇 군데 쭉 그 목회하신 경력도 있습니다. 아산 시민교회, 남서울교회, 현재 독수리 기독학교 연구소장, 보배교회 협동목사, 또 FMNC,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인터넷 선교회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역 총무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영학과 신학 분야에 여러 논문도 발표하시고 저서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론, 현대 칭의론 논쟁, 성화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요 중에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론이 박사 논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아마 박사 논문 때문에 2017년 CLC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달 모임은 6월 밴쿠버에서는 21일 주일 저녁,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6월 22일 월요일 날 오전 11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저희가 곧 발표하도록 인원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우리가 이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박사님한테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창조로 노는 현황. 그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공유해드린 그 PDF 논문 파일 좀 보셔도 되고, 제가 지금 발표 자료도 이제 공유해드렸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학교가 지금 오늘 인터넷 공사가 있어가지고 네트워크가 안 돼서 외부에 스타벅스 매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뒤에 아마 배경음악이 막 들리실 겁니다. 그 카페에서 이야기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제 그 소개 자료인데요. 왜 이제 이걸 넣었냐면, 이 창조론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분들이 이제 이런 논의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방법론과 그 어떤 학문적인 성격들이 있는데 이제 제 백그라운드를 좀 아셔야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거 조금 이해가 되고 서로 이제 괜한 또 오해나 이런 것들도 또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은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예수교 예장 합동교단의 목사이고 그래서 이제 저의 신학적인 어떤 포지션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신학적인 노선이 좀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논문들을 쭉 쓴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그냥 이 정통 이 장로교 개혁주의 진영의 그 교리학자다. 이런 이제 저의 이제 정체성을 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과학자분들이 많으신데 그 과학을 하는 방법론과 그 기본 원리는 신학을 하는 이제 그 방법론과 기본 원리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카톡상에서 이루어진 여러 논의들을 이렇게 볼 때 그 학문적인 어떤 방법론과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명료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쪽 편의 입장에서 이제 저쪽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신학적인 방법론과 신학의 그 입장에서 한다라는 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논문 내용 소개하는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의 창조론 논의 현황이라는 이 논문을 이제 작성하게 된 배경은 그 수많은 논의들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어디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길을 좀 이제 찾기 위해서 이걸 시도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창조론 관련해서 이렇게 논문을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낸 것은 이 논문이 이제 처음인데요. 사실 이 논문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창조론과 관련된 그 책들이나 논문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레퍼런스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이렇게 파악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찾아봤던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창조론에 대한 논의들이 우리나라들의 그 교회들을 전반적으로 이롭게 하는 쪽으로 이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 항상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젊은 지구론이나 유신 진화론 쪽에서 서로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공격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불편한 생각을 좀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필요했고, 다른 분들에게도 창조론 논의의 지형도를 이렇게 제공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찾아보려는 의도로 기초 자료로 이 작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국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발표된 학술지의 논문들, 그리고 단행본들, 그리고 전문 잡지에 수록된 아티클,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제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찾아서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전수조사에 가깝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좀 평가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기독교 진영의 이 창조론 논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위치해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창조에 대해서 보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진술된 그 첫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다라는 것에 있어서 견해 일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진화론에 대한 입장인데 제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이 진영에서는 진화론은 수용 불가하다라는 데 있어서 견해 일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제 사안인데 6일 창조에서의 날의 개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같은 이런 신학자도 긴 간격이 있다 또는 이제 제1일에서 3일과 제4일 6일은 다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찰스 하치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와 6일 창조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날이라는 것을 24시간으로 믿지만 그러나 이건 미해결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명한 루이스 벌콥 같은 경우에도 날은 24시간이 가장 유력하지만 하루 길이를 길게 보는 견해도 인정하는 입장에 있고 레이먼드 같은 이제 분은 이제 명료하게 날은 24시간 입장이다 이런 젊은 지구론의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 프레임 같은 분도 본인은 날이 24시간이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관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지 진영의 그 학자들을 볼 때 다양한 입장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 요 세 가지가 이 논문에서 그 창조 관련해서 이제 그 보는 세 가지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네, 그걸 보면 이제 제 이 논문에서는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유신 진화론, 지적 설계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저식 같은 학자는 좀 더 자세하게 하기도 하고 제럴드 라우 같은 학자도 유신 진화론을 세 가지로 이렇게 더 자세하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상세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한국에서의 논의는 이제 그렇게까지 또 자세하게 세분화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그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 차례차례 살펴볼 것인데요. 젊은 지구론과 유신 진화론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이 젊은 지구론과 유신 진화론에 해당하는 그 산출물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한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젊은 지구론의 주요 특징은 잘 아실 텐데요. 6일 창조에서 하루의 길이가 24시간이다. 그리고 지구와 우주 연대는 짧다.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 성숙한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한국창조과학회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지구론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신학의 창조 교리와 조화된다는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여러 그 논문들이나 그 단행본들, 아티클들을 제가 조사한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순서대로 1980년대까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는 학문들이 이제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인가 뭐 하기도 하는데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문헌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기록은 그 박형룡 박사님의 그 1931년도에 이제 그 작성된 프린스턴 대학의 그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자연과학으로부터의 반기독교적 추론이라는 이 논문에서 그때는 이제 박형룡 박사님이 이 날을 하루를 24시간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는데 후에 그 조직신학 그 실론 교재를 출판하고 할 때는 하루가 24시간이다 이렇게 견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김희보 교수님이나 또는 차영배 교수님, 차영배 교수님도 보니까 이제 창조과학회 2주년 행사에 가서 젊은 지구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신 쪽에 또 유명하신 우리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도 다 하루가 24시간이다 이런 입장을 몇 분이 보였는데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분들이 이제 그 쓴 논문이나 책들은 좀 이제 학문적인 그리고 신학자들의 아웃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0년대 초반에 창조과학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 젊은 지구론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좀 의아했던 것은 한국창조과학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단행본이나 또는 이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 같은 이런 좀 아카데믹한 성격이 있는 아웃풋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창조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30가지 테마로 본 창조과학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자가 27명이 글을 짧게 써서 이렇게 짧은 글을 써서 모은 책들 이런 것을 냈었는데요. 아카데믹한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에세이 성격의 그런 것들이 많았고 저자들 대다수가 그 자연과학자들 또 이공계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분은 이제 우리 이재만 선교사 그리고 명지대에 계시는 이제 이용상 박사님. 근데 이분들도 이제 구약학 석사하고 목회학 박사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신학 그 학문을 전공하는 학자로서의 수업을 제대로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나오는 아웃풋들이 대부분 좀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학술적인 뭐 기준들이 그렇게 이제 인정받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지만성 기자님 같은 분은 여러 책을 많이 써서 이제 창조과학계 진영에서도 대표적인 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은일 교수님이나 임번삼 박사님이나 또는 이제 김준 박사님 이런 분들도 책을 이렇게 단행본을 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과 젊은 지구를 주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좀 특이했던 것은 이제 우리 김준 박사님은 이분은 이제 보스턴에서 그 신학을 석사 과정 공부도 조금 하셨던데요. 네, 창조과학계 진영에 속한 인물들 중에 좀 특이하게 하루가 24시간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신 걸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제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 또 교과서 진화론 개정 연구소 이런 타이틀로 불리는 분들이 있던데, 이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진화론 바로잡기라는 책이라든지 또는 진화론엔 진화가 없다 이런 책들을 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프랙티컬하게 굉장히 유용한 이런 작업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조과학회 쪽의 그 이론들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네, 우주에 펼쳐진 이론이라는 것을 권진혁 교수님과 또 박영철, 공기석, 김윤태 교수님 이런 분들이 주장한 걸 이제 보았고요. 빅뱅 이론의 대안으로 이런 걸 제시한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이런 이론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제구론 쪽에 있어서 유일하게 전문 신학자가 쓴 논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그게 뭐냐면 이제 합신에 계시는 김병훈 교수님이 오래전 창조론의 신학적 딜레마라고 하면서 타락전 죽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에도 동물들의 죽음이 있었을 것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추론해보는 그런 논문인데요. 유신 진화론자나 점진적 창조론자 같은 오래된 지구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에도 동물의 죽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타락 전 동물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다라고 이제 김병현 교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제 이런 결론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았을 때는 타락 전에 동물이 죽었다라는 성경의 어떤 명확한 그 근거 구절도 없지만 타락 전에 동물이 죽지 않았다라는 명확한 성경의 근거 구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김병현 교수님의 젊은 지구론 입장에 아주 거기 딱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젊은 지구론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속해 있는 진영에서 볼 때 무로부터의 창조하고 진화론 배격이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하루가 24시간이다라는 해석은 개혁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해석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정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이단시하고 모든 걸 이론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날에 대한 해석의 포용성에 비해서 좀 편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유신 진화론의 주요한 특징들을 좀 보면요. 창세기 1장, 2장 해석에 있어서 이제 전통적인 해석, 이것은 이제 제가 위치해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그 해석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신학보다는 몰트만이나 판넨베르크와 같은 저희 쪽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분들의 신학과 잘 조화됩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적극 수용하고 진화론의 기초에서 창조를 설명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우주 진화, 화학 진화 이런 이제 여기에도 진화라는 말을 붙이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그냥 변화죠, 변화. 우주 진화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인간 진화를 연속선상에 두고 우주 진화가 되면서 뒤에까지 그냥 쭉 그냥 연속적으로 다 되는 것처럼 이제 가정을 하는데, 이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이걸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또 방법론적 자연주의 중립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현대 과학의 성과를 이제 그냥 작업 가설 정도가 아니고 다 진리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상황, 이제 우리 잡지 중에서는 이제 복음과 상황 일관되게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신 진화론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0년대 정도까지는 별로 이제 무슨 연구 아웃풋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김경재 교수님의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화, 바르트의 그리스도 창조 원리, 샤르댕의 그리스도 생성 개념의 비교 연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샤르댕의 진화론적 실제관이 최초의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변화, 뭐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에 대해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네, 이게 이제 기독교 창조론과 모순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유신 진화론 진영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렇게 뭐 초반까지는 별로 이제 문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쯤 가면 유신 진화론 쪽에서는 그 신학자들로부터 그 산출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홍영남 박사님의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다. 또는 이제 김균진 교수님의 진화론과 창조신앙이 모순되는가. 네, 이런 데도 보면 드샤르댕이나 판넨베르크, 몰트만 이런 학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신학 자체도 이제 진화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 창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유신진화론 입장과 굉장히 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정배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링크, 몰트만, 판넨베르크, 폴키몬, 슈바이처, 슈레더 이런 분들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오면서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석 박사님, 진화론과 공존 가능한 창조신학. 여기서도 이제 진화론을 진화론이 모든 걸 설명하지는 못해도 그것 때문에 거부해서는 안 되고 과학자 공동체를 신뢰한다면 진화론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신학자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젊은 지구론하고는 좀 다르죠. 2000년대에는 굉장히 문헌상으로 볼 때 아주 왕성하게 활동한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호남 신학교의 신재식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여러 이제 학술제 논문들을 통해서 유신 진화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또 이제 기독교 사상에도 여러 글들을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유신 진화론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근래에 이렇게 또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신대에 있는 김정영 박사님, 김정영 교수님이고요. 김정영 교수님도 유신 진화론이 가장 적절한 창조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은 이안 바버의 여러 과학과 신학의 모델들 중에서 과학과 신학의 적절한 거리를 둘 것을 이제 제언하면서 굉장히 젠틀하게 이런 논의를 해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네. 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이 다 신학자들이었어요.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었는데 유신 진화론은 신학자들이 아닌 다른 자연과학자들이나 이공계 학자들인데 이걸 주장하는 또 분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복음과 상황에서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해왔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유신 진화론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과 상황의 1차 창조론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과학 철학 과정에 있었던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제 장대익이라고 지금 이제 서울대 이제 자유전공학부의 교수로 있습니다. 이제 저하고는 대학 89학번 이제 대학 동기예요. 저랑 같이 실시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이 장대익 교수가 복음과 상황에 몇 개의 글을 이렇게 실으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과학 운동을 아주 극렬하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진화론이야말로 이 성경적인 창조의 진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대 그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있는 이제 우종학 교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원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우주론과 관련해서 여러 그 글들을 기고하면서 창조과학을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종학 교수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제 유신진화론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대익 교수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무렵까지만 해도 명확하게 이제 무신론으로 전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후에 몇 년 지나서 또 이제 두 번째 창조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지적 설계론을 보험과 상황에서 그 좀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지적 설계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그냥 곧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냥 유신진화론 입장에서 지적 설계를 성토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종학 교수가 아주 이제 지적 설계를 아주 그 극렬하게 반대를 이제 비판을 했었고요. 또 김기현 목사님 이런 분들도 강도는 약하지만 이제 좀 회의적인 그런 이제 글을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창조론 논쟁은 양순 교수님과 이제 몇 분이 창조과학에서 제명된 사건, 그걸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청을함의 그 양희송 대표, 전 대표였던 양희송 대표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런 글을 쓰면서 유신진화론이 창조론의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양희송 대표는 그 유신진화론의 가장 우호적이고 이걸 지지하고 있고, 이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게 사실 이제 에케 호모 이거는 그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장대익을 보라는 겁니다. 장대익 이 사람. 네. 그리고 이제 배덕만 교수도 복음주의 진영은 젊은 지구론뿐만 아니라 오래된 지구론, 지적 설계론, 유신 진화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이론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진화론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호 교수님도 그 유신 진화론이 네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복음과 상황에서는 이제 또 그 이후에 2010년대 초반에 또 네 번째로 창조론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종학 교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복음과 상황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주로 이제 유신 진화론을 그에 대한 논의들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신진화론 진영에서 보면 우종학 교수가 대중적으로도 이제 이쪽 진영의 스타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죠. 그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라는 그 단행본도 내고 또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이제 단행본을 또 2017년도에 내면서 네, 유신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대로 이제 그 젊은 지구론을 아주 극렬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임태규라는 분도 네, 그 공학자인데 네, 아론의 송아지 젊은 지구론에 대한 합리적 비판 이런 제목으로 창조과학의 젊은 지구론을 극력 비판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창조과학회에서 마치 그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처럼 신학자들이 아닌데 자연과학자나 이공계 학자들인데 네, 대중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그쪽 전문 분야에서 레pu테이션을 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뭔가 신학적인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창조과학이 사는 거하고 뭐 똑같은 그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신진화론은 카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평가를 하면요. 네, 추출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추출 기원은 다루지 않고 현대과학의 진화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창세기의 날이 24시간 하루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1과 2는 수용이 불가하고 네, 그래서 유신진화론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하고는 조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그 유신진화론을 쭉 다룰 때 이제 몰트만이라든지 판넨베르크, 드시아르댕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룹 신학하고는
조화가 잘 되니까 이렇게 이제 또 나름대로 입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래된 지구론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창조론 논의에서는 유신진화론이 아니면서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양승훈 교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서는 이제 양승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쭉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몇몇 다른 분들도 이제 양승훈 교수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양승훈 교수님의 입장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조동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만으로 보면 젊은 지구론이 타당하고 과학만으로 보면 오래된 지구론이나 유신진화론이 타당하다. 여기 되게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대를 특정하지 않고 잠정적인 가설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자세가 지금 이제 각 진영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데 이제 우리 박은식이라는 분은 지구 진동론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간격 이론을 이제 다시 주장을 하신 분이 있고 또 몇몇 분이 이제 이렇게 오래된 지구론의 입장을 다룬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평가하면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인정하고 우주 진화, 천체의 그 변화는 인정하지만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인간 진화는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창세기의 날이 24시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과 세 번째 이 날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고 전통적인 개혁주의 진영 내에서 허용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적 설계론인데요. 지적 설계론은 지적 존재를 특정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창조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인 이론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이제 그 역사학이나 역사과학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지금 현재 관찰할 수 없는 그 옛날에 있었던 기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과학이 사용하는 어떤 표준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물리나 화학 현상을 다루는 이 작동과학 범주에서는 사용하는 그 귀납적인 논증하고는 다르게 귀추적인 논증을 이제 사용해서 하는 것이어서 이제 방법도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귀추적인 논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적인 이론은 아닌데 되게 유용한 이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복음과 상황에서 약간 논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몇몇 분들이 이제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좀 이제 뭔가 이제 논의를 하려고 했죠. 그랬다가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이제 밀려서 논의가 더 이상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그 학술적인 논문집에 학술지에 실린 그런 논문들이나 단행본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 몇 개 되지 않고 아주 미진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아주대에 계신 이제 이세신 교수님께서 진화는 가고 설계가 온다라는 이제 이런 분량은 좀 작지만 나름대로 이제 유신진화론 지적 설계론 분야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그 만들어낸 것 중에서는 좀 한 단계 더 진전된 그런 이제 책을 내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마이어 책도 번역하시고 하셨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방법론이 성경에 기초하는 신학의 방법론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또 연구 결과로 도출되는 지적 존재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특정할 수 없어서 기독교 신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 설계자가 누군지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신학적인 시사점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도 좀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국의 창조론 논의 특징 6가지 하고 재현, 그 권면을 이제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의 창조론 논의의 첫 번째 특징은 4개로 처음에는 구분했지만 사실상 젊은 지구론과 유신진화론 두 진영이 아주 견고하게 버티면서 이렇게 자기 이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지구로는 창조과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활동하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신진화론 진영은 학술적인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이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신학의 입장이 수백 년 동안 교회 내에서 지배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다루어야 할 필요가 적어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되고, 또 하나는 한국 창조과학회에 소속된 분들이 신학 전공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유신 진화론은 제가 이제 이 리뷰를 하기 전에는 젊은 지구론에 비해서 열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살펴보니까 전문 신학자들에 의해서 산출된 학술 논문이나 단행본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하고는 좀 다른 신학을 갖고 있고, 그 신학 자체가 진화론과 더 잘 조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젊은 지구론하고 지금 40분이 됐는데 제가 한 5분 정도는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젊은 지구론하고 창세기 1장의 그 날에 대한 해석에서만 입장이 다른 오래된 지구론. 이 오래된 지구론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젊은 지구론과 유신 진화론의 대립이 극심한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제3의 창조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그 문헌 고찰한 걸로만 볼 때는 양순 교수님 한 분이 거의 주도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많이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양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그 다중격변서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이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된 지구론에 여러 종류의 다른 또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신학계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지적 설계론에 대한 것인데요. 이 지적 설계론은 신학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역사과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유신진화론 이런 것들처럼 신학 범주에 넣을 수가 없고 기본 차원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이제 과학으로서의 기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학문 방법론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적 설계론 쪽의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여섯 번째 요거는 네, 지금 이제 젊은 지구론과 유신진화론 제시자들 간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분위기의 갈등 양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제가 여기 논문이나 발표 자료에는 없지만 그 문헌을 읽다 보면 그런 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창조과학회는 6일 창조의 그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거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타협 이론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심하게 정죄하고, 또 유신진화론 진영은 무신진화론, 유물론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기독교계에 대해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지구론 진영만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6가지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조론 논의에 대해서 이제 찾아 정리한 그런 몇 가지 특징이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 진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권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 있는 교단과 신학교 학자들, 예를 들어서 저희 총신, 합신, 고신 뭐 이런 데들입니다. 이 창조론 논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젊은 지구론 진영에서는 창조론에 관한 신학자들의 활동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비전공자들이 하고 있어서 신학적인 그 영역에서 학술적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아웃풋을 많이 내어놔야 되는데 그런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그 창조과학회에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은 유신진화론 진영에서 그 몇몇 이제 대중적인 스타 강사들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데 이제 거기 가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레피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신학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유신진화론 진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의 이런 교육과 지식 수준이 평균적으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렇게도 안 하면 좋겠고, 또 유신진화론 진영도 그 창조과학회 젊은 지구론 쪽을 비판을 하면서 그쪽이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이제 지금 또 하고 있는데 그런 일도 좀 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개혁주의 신학 진영 쪽에서는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젊은 지구론이냐 오래된 지구론이냐 이것은 이게 뭐 정답은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계속 연구를 하면 좋겠고 특히 이제 현대과학의 그 연구 성과들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유사과학, 사이비과학 이런 비난을 받고 네, 유신진화론 진영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밀리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지적 설계론을 좀 더 열심히 연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적 설계론 신학은 아니지만 개혁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가지 공고를 제가 속해 있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 진영에는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긴 시간 동안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뭐 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그냥 여기에서 손을 드시고 자기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논평을 좀 하자면은 사실 굉장히 아주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줌 미팅이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해요 이게. 그래서 암만 강의 잘하고 해도 오래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30분 맞춰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정리하시고 요약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박사님이 지금 하신 작업이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나 보일지 모르겠어요. 창조론 오픈 포럼에 지금 이 박사님 논문도 실렸는데 그 전에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게 12권에 보면은 12권 1호에 보면은 저하고 조대경 박사님이 썼던 한국에서의 창조론 운동이라는 좀 긴 논문이 하나 있어서 원고자 400매 정도 되는 건데 그 논문은 주로 한국의 창조론 운동을 주로 기관별로 institutional history를 쓴 거예요. 어느 단체가 주로 참여했다라고 한 것인데 이번에 이 박사님 논문은 누가 어떤 신학적인 주장 혹은 과학적인 주장을 했는가를 학문적인 어떤 주장을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이 두 논문이 굉장히 서로가 한국의 창조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창조론 오픈 포럼 12권 1호인데 지금 14권 1호이기 때문에 2년 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서 창조론 운동 히스토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두 논문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혹시 그냥 여기서 그냥 본인이 손을 드시고 본인의 마이크를 뮤트 다 해놨는데 뮤트를 언뮤트 하시고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지금 47분인데 저희가 한 20분 정도 이 밴쿠버 시간으로 8시 한 10분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먼저 손을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도록 손을 들어주시고 자기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허정윤 박사님 간단하게 질문을 요약을 딱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마이크를 켜시고 해주세요. 허 박사님. 예, 들리죠? 예, 이제 됐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창조론이 어떤 개혁주의 관점이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참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거는 이 어떤 하나의 교파 또는 어떤 주의를 갖다가 초월해서 창조론을 해야지 어떤 선입관을 해가지고 어떤 개혁주의니 뭐 이런 식의 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항상 이 따라간다, 이 한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창조론을 뭐 오래는 안 했지만은 보면은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를 할 때는 예수주의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주의 뭐 루터주의, 뭐 칼빈주의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예수주의를 하자 이렇게 해야만이 창조가 제대로 된다 예.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24시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24시간 문제는 그 창조론 제4일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보면 주야를 나누는 것이 광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부터 광명이 미치잖아요. 근데 이제 24시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날부터 그 빛이 이제 태양이다 이렇게 24시간 자전했다. 제가 지금 이번 금요일 날 이제 그 기독교 학술원에서 창조학회 회장 한명봉 교수가 쓴 논문을 논평을 해달라고 해서 썼는데 거기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 지금 이 시기 성경에 보면은 그거는 빛이죠. 그냥 빛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요한은 그거를 자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건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 요한의 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4일에 분명히 광명이 그 비친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한 그 칼럼을 지금 기독교 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4일 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원고는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야가 분명히 나눠진 거는 그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걸 보면 24시간이 주야인데 그때부터 지금 갖다 주야를 얘기를 해야지 그 이전 3일은 그 보통 말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 하여튼 너무 설명 너무 하지 마시고 이박사님 한번 간단하게 좀 거기에 대한 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저는 이 같습니다.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질문하실 때 좀 이렇게 간추려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점을 좀 유의해 달라는 얘기죠. 예. 네. 예. 이제 우리가 창조론 논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백그라운드 컨텍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학문화는 누구나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전제들과 이런 것들에는 방법론의 토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차이에 대한 어떤 좀 구별 없이 그냥 얘기하면 아무런 결론도 날 수 없고 정리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도 과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밝혀보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근데 이제 신학 제가 위치해 있는 진영의 신학하는 방법은 과학하고는 전혀 방법이 다릅니다. 두 개가 전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조화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그거를 마치 하나로 그냥 잘 조화될 것처럼 그냥 던져놓고 막 이야기하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정확하게 딱 얘기하고 나는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오픈 포럼이잖아요.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볼 때 어떤 진영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최근에 그 카톡방에서 우리 몇 분이서 김육환 교수님이랑 우리 허정현 박사님하고 이상민 박사님하고 이렇게 뭐 올리셨는데 세 주장이 나란히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서로 간에 다 이게 백그라운드가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각자 이분이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가 다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존중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거기서 뭔가를 더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둬야지 당신네 접근법은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걸 좀 명확히 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각자의 방법론을 이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좀 더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는 그 이 지경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프로선생님처럼 이거 그냥 하나로 하자 이것보다는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입장이 예, 예. 하여튼 뭐 좋은 의견이고요. 아마 두 번째 그 질문하신 건 아마 또 우리 이 박사님이 좀 대답하기는 조금 저간 같은데 혹시 뭐 그다음 또 다른 분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윤성호 목사님이세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윤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시점, 이 타이밍에서 이런 포럼이 개최됐다는 거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한 300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윤성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 합동의 총신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이 세미나를 듣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사께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그것을 미리 설명해 주셔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듣는 데 대하여 아주 너무 그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오늘 이 논문을 제가 미리 인쇄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밑줄을 다 언더라인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주 너무 이해가 쉬웠고 창조론에 대해서 혼자서 공부했으면 한 10년쯤 공부해야 될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이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또 혹시 질문하실 분들 손 들으시고 자기 그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시고 끝나고 난 뒤에 마이크를 다시 뮤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박사님 얘기해 주세요. 예, 예. 그 유석 박사님께서 그 지적 설교론에 대해서 그 한국 신학계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는데 제가 공부하기로는 이제 지적 설계가 자연신학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 자연신학적인 논의가 신학교에서 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연신학이라고 하면 그 이제 18세기 뭐 예전에 우리가 뭐 보면 그 뭐 페일리 뭐 이런 사람들 페일리인가요? 예. 윌리엄 팔레이. 윌리엄 예. 그러니까 자연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하여튼 그 중세시대 이후로 이제 근대과학 시대로 넘어오기 그 무렵에 그 신학과 자연의 어떤 것들까지도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 아마 이제 이런 신학적인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자체는 이제 과학자들한테로 좀 넘어간 것 같고 그게 이제 억지로 넘어간 건지 이제 그 자의로 이렇게 넘겨준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학은 그 자연신학이라는 입장 그런 관점에서 그 이제 과학적인 이런 설명과 신학적인 거를 이렇게 억지로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좀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자연신학이라고 불리는 그게 과연 이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현실 창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그거는 이제 신학의 그 방법론을 이제 뭘로 보느냐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지금 현대의 그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이쪽 진영의 신학의 방법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그 외적 인식의 원리로서 계시가 이제 두 번째 원리고 세 번째 원리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신학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일반 학문은 그 내적 인식의 원리가 이성인데 신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학문을 하는 거랑 믿음으로 학문을 하는 거랑 이게 너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아마 이제 과학을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그 신학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근거는 그 외적 인식의 원리는 계시여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근데 과학에서 뭔가 어떤 발견을 통해서 왜 이게 아니지라고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제일 우선적인 어떤 이제 권위를 갖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이게 신학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신학과 일반 세상을 이제 보는 것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게 잘 일치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자연신학이라고 불리던 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적 설계로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억지로 신학으로 넣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신학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 학문의 원리에 되게 부합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그 설계자의 존재 자체는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방법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랙티컬하게 되게 우리한테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해서 지적 존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특정은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어려워서 제 답도 지금 예. 좋습니다. 사실 그 이상 다 파기도 우리 고대 우리 김익환 교수님 마이크 켜시고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를 켜주세요, 김 교수님. 마이크를 한번 이게 잠깐 프리즈가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내가 지금 하려니까 제게 지금 지금 이거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프리즈가 돼서 얼어붙었어요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김 교수님 앞에 있는 그거를 마이크를 빨간 거 그거 켜시고 한번 저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어디 갔나? 김 교수님 들립니까? 예. 요 나오셨는데. 마이크가 계속 꺼져 있어요.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제 죄송합니다. 얘기하세요. 예. 그 유실론적 진화론은 과학적인 모든 데이터들을 에러 범위 내에서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주로 취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성서와 창세기와 과학은 각자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일치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종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입장을 불일치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창세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불일치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톨릭도 유사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실론적 진화론을 추구하면서 성서와 과학을 불일치라는 그렇게 어떤 단정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상당히 큰 질문인데 이 박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제 이안 바버가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4가지 모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보면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2개를 너무 딱 묶어가지고 가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이제 지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거리를 두고 또 중간에 이제 좀 모호한 영역을 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유신진화론 입장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저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할 기회가 없었기도 했고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의 그것과 뭐 6일 창조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런 진화론을 도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똑같은 거를 이제 창세기의 창조에 관련된 것 말고 성경에는 다른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거는 제가
예, 사실 이제 그 질문할 기회도 잘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과학적으로 볼 때 부활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창세기에다가 창조 문제를 보면서 과학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니까 진화론을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현대 과학으로 볼 때 좀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과학적인 잣대를 이제 들이댈 때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되면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사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어떤 잣대를 성경의 이것과 성경의 어떤 이제 기록된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볼 때 안 맞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직접 딱 이렇게 연결시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자로서 먼저 권위를 두는 거는 설령 현재로서 과학적인 설명이 분명 더 맞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했으면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서 성경의 말을 저는 우선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과학적인 재능과 지성을 주신 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닐 테니까 이걸 하여튼 그 서로 차이 나는 게 왜 다른지를 연구하는 거, 그거를 계속 좀 겸손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연결하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거기에 대해서 김 교수님 뭐 하실 얘기가 좀 더 있습니까? 예, 오히려 이 교수님이 또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물 세계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추구하는 게 과학인데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피조물 세계를 뛰어넘는 분이신 거를 저희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을 합치면 이제 그 단순 4차원 시공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분의 차원은 우리가 뭐 10차원인지 16차원인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우리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세계에 거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자라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물질을 무에서부터 유로 만드셨기 때문에 물질을 초월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자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자, 물질의 초월자, 그리고 공간의 초월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세계의 차원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이제 피조물 세계에서 저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4차원 시공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런 물질을 뛰어넘는 것, 뭐 삶과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또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한두 분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잘 간추려서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코멘트가 하실 만한 게 있으면 정리해서 얘기해 주셔서 좋습니다. 예. 예, 우리 박기문 목사님,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나누신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정리가 잘 돼서 다시 밴쿠버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신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개혁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젊은 지구론을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최근에 합신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그 조직신학
그 하시는 분들이 젊은 지구론을 그 뭐 교단 차원에서 이제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개혁주의의 한계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개혁주의가 이제 그런 경향을 갖는지 일단 첫 번째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 이 박사님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양 교수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주제들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젊은 지구론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학생들은 그 젊은 지구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니까 듣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듣고 있지만 그걸 전혀 이렇게 듣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접점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요. 혹시 그런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제안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 박사님 뭐 좀 네. 하시면 저도 약간은 뭐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발표 앞부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개혁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 군대에 있어서 되게 이제 플렉서블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합신에서 그 젊은 지구론만을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는 아마 이제 김병훈 교수님의 영향이 좀 컸을 것 같기도 한데, 되게 편협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진영의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의 무류성 또는 성경의 무어성,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고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그 성과들을 비춰볼 때 뭔가 성경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효하다. 이렇게 그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의 그 시작입니다. 기초입니다. 이거를 흔들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저도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네. 근데 그 6일이라는 것이 24시간씩 해서 6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다른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합니다. 저는 하나님 충분히 24시간 하루에 다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젊은 지구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다 가능하다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다 실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 아는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개혁주의 진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 텍스트의 권위를 최고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희 그런 이제 그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대체로 그런 입장이 있을 것이고 좀 더 이제 그 융통성 있게 프레임이나 바빙크 같은 사람들이 다 보듯이 그 오래된 지구론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화학 진화 또는 생물 진화, 우리 박기모 목사님도 이제 그 논문 그 쓰신 거에 보면 그 있잖아요. 네. 그 연속성의 문제를 제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제가 볼 때 개혁주의 진영에서 수용하시면 거기까지이고, 네, 유신 진화론은 신학이 달라져요. 거기는 유신 진화론과 조화되는 그 신학은 몰트만과 판넨베르크나 드샤르덴 이런 분들의 신학은 성경의 무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이거든요. 그냥 과학의 학문의 잣대로 성경에 뭔가 오류가 있으면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그 진영 간에는 좀 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한두 가지 좀 코멘트를 좀 하고 제가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에 이 박사님이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개혁주의는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현재 그 바이올로고스라고 유신진화론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단체의 회장이 칼빈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하스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 남편하고 서로 부부같이 다
여자는 생물학과 교수, 남편은 아마 제가 물리학과 교수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 바이올로고스라고 하는 프랜시스 콜린스가 만들었던 그 단체에 아주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근본주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땐 리버럴 혹은 진보주의하고 이 근본주의하고 중간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한국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래 그 한국 창조과학회는 아직 제가 이 논문으로 보지 못했지만 한윤봉 교수나 몇몇 사람들에게 얘기를 봤을 때는 젊은 지구로는 도저히 디펜스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자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꼭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상당히 물러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제가 들고요. 아마 뭐 논문이라 글로 나올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창조과학회에서 조금 더 신학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창조과학의 출발점에서 창조과학회는 처음부터 신학을 한 자연과학 계통에서 이공계 석사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정회원 자격을 안 줬어요. 최근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창립 멤버인데 주질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은 신학자들이 저 깊이 있게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4분 제 시기로서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뭐 다른 오늘 너무 좋은 아주 강의, 굉장히 긴 강의, 많은 내용인데 잘 이렇게 요약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윤성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아주 참 잘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 주시고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 모임은 6월 한국 시간으로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네 번째 월요일이 돼요. 그 다음에 밴쿠버 시간으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시간은 같은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주제는 저희가 조금 다시 우리가 단톡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침 기도를 우리 누가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면 우리 김도형 목사님 한 번도 저걸 안 하셨는데 켜고 한번 우리 마침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목사님 지금 충주 새로운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만물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하고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런 모든 노력들과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갔는데 우리가 한 발 더 연합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끌어가시는 창조로 오픈 포럼의 양 교수님과 모든 대표님들 그리고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 박사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지키시며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주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보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윤석 박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하고 전체 모임을 마치도록 하고 6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